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지원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말하려고 할 때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내가 쓰는 게 맞는지 여러 가지 걸림돌 때문에 그냥 입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영어 문장으로 말하는 연습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운 음식 좋아하세요? 이거 3초 안에 바로 나와야지 내 문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 바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Do you like spicy food? 정말 간단해 보이는데 요 시작이 어렵죠. 여기서 보면 Do you like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Do you는 뭐뭐 하세요 라고 부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사를 뒤에 바꿔서 좋아하세요 대신에 아세요, 그리고 좀 드세요, 마시나요, 이렇게 등등 다양한 문장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Do you like, 좋아하세요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좋아하세요까지 나왔으니까 무엇을 좋아하는지만 나오면 끝나겠죠? Spice food. 중간에 강세 있고요. 약간 강하게 하다 보니까 된소리 날 수 있습니다. spicy가 아니라 spicy. 이렇게 발음되는 게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Spicy food 하면 매운 음식이죠. 그래서 매운 음식 좋아하세요? Do you like spicy foo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매운 음식점에 데리고 가고 싶다. 그럴 때 싫어하면 안 되잖아요. 미리 한번 물어보는 거죠. Do you like 그 다음에 spicy food 이렇게 나눠서 해도 괜찮고요. 이렇게 의미단위별로 나눠서 하다 보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긴 문장도 Do you like spicy food? 바로 쭉 이어갈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앞에서부터 다양한 패턴과 표현들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10문장 같이 만들면서 영어 문장 만들기 더 익숙하게 그리고 바로바로 할 수 있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이 영화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예요 라고 말하고 있고요. 영어로 바꾸면 This is my all-time favorite movie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This is 이것은 무엇입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이거는 패턴으로 자주 사용하는 거니까 이건 뭐예요 라는 말을 하고 싶으면 This is 이거는 쪼개지 말고 하나의 단어처럼 This is 이렇게 쭉 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my all-time favorite movie라고 하고 있는데요. all-time은 지금까지 또는 언제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시간 제약 없이 계속해서 쭉 다 가져오는 겁니다. 최고로 여겨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말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movie, 영화를 붙여서 내가 내 모든 세월을 통틀어서 가장 좋아하는 영화다. 이 말을 all-time favorite movie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그냥 favorite movie 라고 해주셔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all-time을 붙임으로써 그 의미를 더 강조해 줄 수 있는 거죠. 다 같이 해볼까요? This is my all-time favorite movie.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정말 애정하는 영화를 상상한 다음에 얘기해 보세요. 한 번 더요. This is my all-time favorite movie. 그렇죠? 두 번째는 어떤 색을 원하세요? 라고 묻고 있고요. 여러 가지 색을 갖다 놓고 이 중에 골라봐 라는 느낌으로 얘기한다면 Which color do you want? 여기서 what, which 두 개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what은 그냥 전체 모든 색깔 중에 고른다는 아주 범위가 넓은 느낌이고 which는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검은색, 기타 등등 8가지 색깔 정도를 갖다 놓고 이 중에 어떤 걸 원하니? 라고 물으면 which가 더 잘 어울리는 거죠. 그래서 what color가 아니고 which color, 어떤 색을 do you want? 당신은 원하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어떤 색 원해? 그래서 나중에 쇼핑하러 갔을 때 티셔츠 색깔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 골라보라는 느낌으로 Which color do you want? Which color do you want?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선택지도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거 영어로 해볼까요? There are other options. 옵션이란 말 우리 한국어처럼 많이 쓰죠. 선택지 정도의 느낌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뭐가 있습니다 라고 할 때 많이 사용하는 there are. 이번에는 options, 선택지들이 여러 개라면 복수 형태로 there
are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단수는 there is, 복수는 there are. 여기서는 other options. 내가 선택한 거 말고 다른 옵션들을 얘기하고 있겠죠. 그래서 다른 선택지들 많아. 여러 가지 다른 선택지들이 있어 라는 말을 there are other options. There are other options. 네, 어떤 선택지뿐만 아니라 어떤 사물이 있다거나 어떤 장소가 있다라고 할 때도 there is, there are 많이 사용하니까 이 패턴도 함께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저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하고 있죠. 막 나를 너무 과하게 신경 쓸 때 저는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영어로 Don't mind me. Don't mind me. mind 이거는 신경 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don't 뭔가를 하지 마라고 할 때 뭐 이렇게 좀 어려운 사람한테 뭐뭐 해주시겠어요? 뭐뭐 안 하면 안 될까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앞에 있는 상대방에게 하지 마라고 말하는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어도 없이 동사, 보통 동사에 강세 주는데 부정문은 don't에 강세 주시면 돼요. Don't mind me. 만약 나 신경 써 라고 하면 mind me 이렇게 바로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부정이니까 don't mind me. 앞에 강하게 시작하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Don't mind me. 저 신경 쓰지 마세요는 don't mind me. 이렇게 3개나 4개 정도 되는 짧은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은 한 호흡에 한 번에 훅 나올 수 있도록 꼭 연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라고 하고 있죠. 자, 이번에는 아까는 다른 선택지도 있어 이지만 없어요 라고 해서 There's no other option. There's no other option. 자, 이번엔 복수가 아니고 다른 선택지가 없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단순하게 other option 이렇게 들어갔고요. 뭐뭐가 없다라고 할 때 보통 there is not을 사용하는데 no를 사용한다는 건 정말 강조하는 느낌입니다. 하나도 없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저도 만약 돈이 없는데 진짜 땡전 한 푼 없다면 I have no money. I don't have money가 아니라 no를 사용할 거예요. 그럼 진짜 돈 하나도 없어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이거 아니면 다른 건 아예 없는 겁니다. There's no other option. No 여기 강세 주면서 강하게 There's no other option.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6번째는 나를 판단하지 마라고 하고 있습니다. 막 이러쿵저러쿵 말 많을 때 정말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넌 이래, 넌 저래. 아니, 날 판단하지 마. Don't judge me. Don't judge me. 이렇게 해볼게요. 판단하다, judge.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가장 앞에 don't 이걸 붙여서 뭐뭐 하지 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상대방에게 강하게 Don't judge me. Don't 여기 강세 없이 하면 좀 어색할 수 있으니까 꼭 강세 주면서 강렬한 느낌으로 저는 어렸을 때 이거 명령문이라고 배웠거든요. 그 정도로 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Don't judge me. 저를 판단하지 마세요.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7번째는요. 피자 먹으면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영어로 해볼까요? We had a meeting over pizza. 여기서 have a meeting, 회의를 하다. 이런 것들은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샤워를 하다, 영어 공부를 하다, 회의를 하다. 이렇게 할 때 동사를 떠올리고 뭔가를 가지는데 회의를 가지고 있어. 회의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너무 늦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회의를 하다, 회의가 있다, have a meeting. 그리고 과거형으로 we had a meeting. 이렇게 말도 첫 번째 의미 단위가 완성되죠. 우리는 회의를 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주어는 내가 했으면 I, 우리가 했으면 we 이렇게 상황에 맞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한국어에서는 보통 주어가 많이 없어지죠. 저기 가자. 나 그거 했어 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거 했어. 어제 밥 먹었어. 이렇게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영어는 주어가 웬만하면 있으니까 꼭 주어 동사로 말하는 습관을 가져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냥 회의한 게 아니라 over pizza. over 이렇게 쭉 넘어가는 느낌 있죠? over the rainbow. 무지개를 이렇게 건너서 이런 노래 가사도 있는데요. Sunshine over the rainbow 막 이렇게 하나 아마 노래일 겁니다. 여기서는 넘어가는 게 아니라 피자를 먹으면서 무언가를 하면서 무언가를 했다라고 할 때 over를 사용해서 정말 간단하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we had a meeting over pizza 라고 하면 피자를 먹으면서 회의를 했구나. 먹다라고 해서 꼭 it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은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하는 거 우리가 많이 알고 있으면 나중에 영어로 말할 때 정말 편리해질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피자 먹으면서 회의했어. We had a meeting over pizza.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8번째는요. 그 영화는 유난히 길었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만들어 볼까요? The movie was unusually long. 이렇게 했죠. unusually. 이거 빼고 들어가면요. 좀 더 간단해 보일 수 있어요. 주어는 the movie. 그 영화는 was. is의 과거 형태고요. 어떤 상태를 말해주는 겁니다. 과거의 어떤 상태였다죠. long. 길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The movie was long. 그 영화 길었어. 보통 막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영화가 상영되는데요. 2시간 반이나 3시간 이상 가는 긴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The movie was long. 영화 보고 나오셔서 영화 길었어.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냥 long이 아니라 unusually long. 이렇게 말하면 유난히 길었다. usually 이게 보통 대개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반대가 됩니다. 유난히 그랬어. 보통 그렇지 않은데 이거는 특별히 좀 길었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의미를 한 단어 unusually 여기 담아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보던 거 보통 그런 것과는 다른 것들 유난히 그렇다라는 것과 잘 어울리죠. 다 같이 해볼까요? The movie was unusually long. 3시간짜리 영화를 보고 나서 하는 리액션. 굉장히 이거 유용하겠죠? 다시 해볼게요. The movie was unusually long. unusually. 이 표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9번째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영어로 해볼까요? I feel the same way. I feel the same way 라고 하고 있고 이 문장은 누군가의 생각이나 감정에 공감하거나 동의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I feel 하면 나는 느낀다 라는 말인데요. The same way, 같은 방식으로 느껴. 직역하면 이렇게 되죠. 문자 그대로는 나도 같은 방식으로 느껴지만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저도 그렇게 느껴요.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의견을 내거나 혹은 감정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나 너무 힘들어. 나 그 영화 너무 길어서 힘들었지 뭐야. unusually long. 이거랑 같이 연결시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라고 하기보다는 I feel the same way.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감정을 공감해 주시면 너무 좋겠죠? 다 같이 해볼게요. I feel the same way. I feel the same way.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요. 꽃을 사왔어요 라고 하고 있고요. 영어로 I got you some flowers. I got you some flowers. 여기서 get 동사를 떠올리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원어민들은 사다 주다라는 의미로 get을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기본 의미로 사다, 받다, 얻다이지만 뒤에 사람이 등장하면 누구에게 갖다 주거나 사다 주거나 얻어서 준다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는 느낌이 좀 더 가깝겠죠? I got you. 내가 너한테 좀 사왔어. Some flowers. 꽃을 좀 사왔어. 네, 그래서 예쁜 꽃을 이렇게 들고 건네면서 꽃 좀 사왔어. 이런 느낌으로 I got you some flowers. I got you some flowers. 기본 동사. 그 중에서 get은 정말 많은 의미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정말 자주 등장하는데 제가 자주 사용하는 의미는 알려드릴 테니까 하나씩 꼭 기억해 주세요. 누구에게 무엇을 사다 주다. I got you some flowers.
이 문장과 함께 기억한다면 훨씬 더 머릿속에 잘 남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영어 단어로만 겨우겨우 얘기하거나 혹은 얘기를 했다가 이거 틀린가 싶어서 갑자기 말문이 막히셨던 분들, 제가 정말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영어 문장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는 매주 토요일에 집을 청소해요라는 문장이 있죠. 일상에서 많이 얘기하는 건데 영어로 하면 이게 앞에서부터 어떻게 하지? 라고 했다면 같이 해보겠습니다. 영어로 We clean the house every Saturday. 정말 간단해 보이죠? 보면요, 주어 동사. 일단 이것부터 한번 꺼내보는 거예요. 누구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얘기하고 있으니까 we. 우리가 뭘 하고 있죠? 집을 청소합니다. 청소하다 집을 이렇게 기억해 주셔도 되고요. 집을 청소하다는 걸 하나의 덩어리로 clean the house 이렇게 하는 걸 더 추천해 드릴게요. 원래 동사부터니까 한국어로는 집을 청소하다지만 영어는 청소하는데 뭐냐면 집이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clean the house가 되는 거죠. 자, 주어 동사까지 첫 번째입니다니 We clean the house. We clean the house. 우리는 집을 청소합니다. 이렇게 모양 안 바꾸고 그대로 쓰면 늘 항상 그런다는 느낌이 있고요. 여기서도 every Saturday, 매주 토요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매일같이 할 수도 있고 매주 토요일 할 수도 있고요. 이틀에 한 번 할 수 있고 전부 다 규칙적으로 하는 건데 시간에 따라 조금 바뀌게 되겠죠. 매주 토요일, every Saturday 두 개 붙이면 끝입니다. We clean the house every Saturday. 우리는 매주 토요일에 청소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짧은 것부터 긴 것까지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면 못 만들 문장 없습니다. 정말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제가 10문장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저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 문장은 그냥 시간 때우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영어로 해볼게요. I'm just killing time. 이거는 통째로 기억해 주시는 걸 더 추천해 드리는데요. kill 하면 죽이다이지만 여기서는 시간을 죽이다, 시간을 때우고 보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우리도 한국말로 시간 때우고 있어, 그냥 뭐 시간이나 좀 죽이고 있지, 이런 표현 가끔씩 쓰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엔 진행형을 사용해서 I'm killing time, 시간을 죽이고 시간을 때우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just를 붙여서 그냥이라는 의미도 더해볼게요. 그러면 I'm just killing time, 그냥 뭐 시간이나 때우고 있지, 이런 의미죠. 그래서 친구가 전화하거나 지나가면서 재원아 너 여기서 뭐해? 아하, I'm just killing time.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아직 30분, 40분 남았다면 그냥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I'm just killing time. 그냥 뭐 시간 때우고 있어요. 이렇게 말이죠. 다 같이 해볼게요. I'm just killing time. 계속해서 입으로 얘기해보면서 영어 문장을 내 몸이 기억하게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가 데리러 갈게요 라고 하고 있죠. 데리러 가다. 차를 타고 데리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I will pick you up. I will pick you up. 이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픽업하다, 이거 우리 한국어처럼 많이 쓰죠. 차를 타고 누군가를 데려간다는 의미가 됩니다. 너를 데려가는 거니까 pick you up. pick you up. 내가 뭐뭐 할게. 미래를 말하고 있으니까 I will. 내가 할게, 너를 데리러 가는 거. I will pick you up. 제가 데리러 갈게요. I will pick you up.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나 여기 지금 마트 앞인데 차가 없네. 택시도 안 잡혀. 집에서 좀 한가하게 있다. 그래? 그럼 내가 너 데리러 갈게.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I will pick you up. I will pick you up.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두 사람이 앉을 자리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내가 뭐 식당 갔을 때 두 명이다. 그럼 우리 두 명을 위한 좌석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면 괜찮겠죠? Do you have a table for two people? 끝에 있는 two people은 그냥 two라고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두 명을 위한 좌석이 있나요?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특히 여행 가셨을 때 do you have 패턴을 정말 많이 사용할 건데요. 직역하면 당신은 가지고 있나요? 그런데 이거는 그것보다는 뭐뭐가 있어요 정도의 느낌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우리 쇼핑 많이 하죠? 그래서 거기
이 가게에 물건이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Do you have 그 물건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편하게 그 제품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Do you have a table? 자리가 있나요? 라고 할 수 있고요. For two people. 두 명을 위한 자리가 있나요? 네, 그럼 뭐죠? 두 명 괜찮아요? 우리 식당 갈 때 이런 표현이 되겠죠? 다 같이 해볼게요. Do you have a table for two people? 테이블까지 한 호흡에 그 다음 나머지 두 번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해 주셔도 좋습니다. Do you have a table for two people? 이렇게 말이죠. 긴 문장을 꼭 한 호흡에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 의미 단위별로 단어가 아니라 의미 단위별로 쪼개서 하나씩 말씀해 주셔도 상대방이 알아듣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제가 내일 알려드릴게요. 한국어에서 보면 이 정도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제가 내일 알려드릴게요. 이어서 해도 되지만 잠깐씩 쉬어서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3시간 후에 봐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영어로 I will see you in 3 hours. 네, 물론 see you in 3 hours 주어 없이 그대로 얘기해 주셔도 되지만 보통 일반적인 문장, 네, 기본적인 표현부터 배우면 I will, 내가 뭐뭐 할 거다. 미래 느낌을 가진 I will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ee you, see는 보다이지만 만나다라는 의미로도 많이 사용돼요. 우리도 한국어로 내일 봐 라고 하는데 이 보다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만나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I will see you. 난 널 볼 거야. In 3 hours. 여기서 in을 안에라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기본 느낌은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뒤에 뭐 2 hours, 5 minutes, 3 weeks 이런 시간 표현이 등장했다면 지금으로부터 후가 되죠. 여기서도 in 3 hours는 지금으로부터 3시간 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2시면 5시에 만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I will see you in 3 hours. 3시간 뒤에 난 널 볼 거야. 이거를 보통 자연스럽게 하면 3시간 후에 만나자, 3시간 후에 볼게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나중에 너무 귀찮으시면 see you in 3 hours 이렇게 주어 빼고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5번째 가볼게요. 제 뒷담화 했어요 라고 하고 있죠. 뒷담화다.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Did you talk behind my back? 내 등 뒤에서 이야기하다. 프로서 하니까 정말 간단하죠. 이야기하다, talk. 어디서 이야기하죠? Behind my back. Behind, 이건 뒤가 되죠. 나의 등 뒤니까 behind my back.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talk behind my back.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는 게 나중에 말씀하시기 훨씬 더 편할 거예요. 뒷담화다. 뭐라고요? talk behind my back. 그렇죠? 여기서 가장 앞에 did를 붙이면 뭐뭐 하셨어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do you라고 하면 뭐뭐 하세요 현재. will you 뭐뭐 할 거예요 미래. did는 뭐뭐 하셨어요 라는 과거의 질문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바로 튀어나오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did를 배워서 나중에 똑같이 써본다. 그럼 나오다가 또 시간 지나서 다른 거랑 섞이면 또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고 여러 번 헷갈리면서 내가 완벽하게 바로 얘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중간에 헷갈리고 잘 못하는 거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다.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고 맘 편히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전체 문장 다시 해볼게요. Did you talk behind my back? 너 내 뒷담화 했어? 다시 한번 더요. Did you talk behind my back?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6번째는요. 저 내일 여행 가요 라고 하고 있죠. 영어로 해볼까요? I'm going on a trip tomorrow. I'm going on a trip tomorrow. 이렇게 했고요. Go on a trip. 여행을 가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덩어리로 기억해 주세요. 하나하나 따로 하면 나중에 헷갈릴 수 있거든요. Go on a trip. 이게 여행을 가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거 한 번에 나올 수 있으면 이제 문장 만들기가 한결 편해지는데요. 미래는 will 사용해서 I will go on a trip. 이것도 여행을 가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건 좀 즉흥적으로
나 여행 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언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뭐 예약 같은 것도 미리 해놨다면 좀 더 결정된 느낌, 확정된 느낌의 미래죠. 이런 거는 be 플러스 ing, 우리가 진행형 할 때 많이 사용하는 be 플러스 ing를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I'm going on a trip. 저 여행 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tomorrow는 내일입니다. 그래서 저 내일 여행 갑니다. I'm going on a trip tomorrow. I'm going on a trip tomorrow. 좀 더 확정된 느낌으로 미래를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진행형과 형태는 똑같으니까 뒤에 나오는 tomorrow 같은 미래 표현을 듣고 이해해 주시면 빠르게 흡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7번째는요. 나 가게에 갈 거야. 참, 뭐 필요한 거 있어? 이렇게 하는데, 근데 혹은 말이야. 참,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앞에 말한 내용을 좀 보충하거나 새로운 주제를 가볍게 도입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by the way, 이걸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앞뒤로 두 문장 볼 건데요. 첫 번째는 I'm going to the store. 여기서는 진행형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미래로 나타낼 수도 있겠죠. I'm going to the store. 나 가게에 갈 거야. 앞으로 이제 확실하게 갈 거니까 미래 느낌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Go to the store. 가게에 가다. I'm going to the store. 나 가게 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뒤에 Do you need anything? 네, 우리가 d주를 사용해서 과거를 물어봤고요. Do you는 현재라고 보시면 돼요. Do you need? 필요하세요? Anything? 뭐 어떤 거? 뭐 필요한 거 있어?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한 거, 뒤에서 말한 거를 부드럽게 연결하기 위해서 by the way가 등장했습니다. 야, 그런데 맞다 참 이렇게 되는 거죠. 가게에 가는데 그러고 보니까 너 뭐 필요한 거 있어? 이렇게 좀 관련된 걸 얘기하기도 하고요. 나 가게 갈 거야. 그나저나 내가 가스불 껐었나? 뭐 이런 식으로 전혀 다른 주제를 도입하게 돼요. by the way로 분위기를 전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같이 전체 문장 한번 자연스럽게 해볼까요? I'm going to the store. By the way, do you need anything? 한 번 더요. I'm going to the store. By the way, do you need anything? 이렇게 말이죠. 8번째는요. 이 노래 들어봤니? 라고 하고 있죠. 네, 뭐 현재 완료를 사용한 것도 있죠. Have you heard of? 뭐 이런 거 쓸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또 원어민이 많이 사용하는 패턴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Are you familiar with this song? 이렇게 했는데요. familiar, 익숙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패턴 같이 Are you familiar with까지 한꺼번에 쓰기도 하는데요. 당신은 뭐뭐에 익숙한가요? 이걸 넘어서서 알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어떤 주제나 어떤 사물에 대한 지식을 묻거나 관심을 확인할 때, 그럴 때 쓸 수 있는 거죠. 뒤에 this song을 사용해서 이 노래를 좀 익숙해? 들어봤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Are you familiar with? 강세를 familiar, mill, 여기 주는 거 신경 쓰면서 Are you familiar with? 한 번 더요. Are you familiar with this song? 이 노래 들어봤어? 알고 있어? 이 노래 좀 익숙해?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사용하니까 여러분들께서 대화할 때 이 패턴도 꼭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9번째는 죄송해요. 못 들었어요 라고 하고 있죠.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못했거나 이해하지 못했을 때 What? 물론 이것도 되는데 이건 친한 친구끼리고요. 예의 바르게 다시 말해달라고 요청한다면 I'm sorry, I didn't catch that. 이 표현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catch, 이거는 잡다라는 의미지만 뭔가 사물을 잡기도 하고요. 상대방이 던진 말을 잡아서 이해하다, 듣다라는 뜻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I didn't, 저는 하지 못했습니다. catch that,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잘 못 들었어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친구끼리가 아니고 조금 격식을 차린 자리 높으신 분들이 있다면 죄송해요. 제가 잘 못 들었어요. 네, what이 아니라 I'm sorry, I didn't catch that.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못 들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I'm sorry, I didn't catch that.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딱 좋습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이번 달 예산이 빠듯해요 라고 하고 있죠. 이번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여유가 없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산이 빠듯하다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게 자연스러워요. We're on a tight budget this month. 그렇죠? We are를 줄여서 were. 네, 정말 빠르게 we're 하다 보면 were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나중에 원어민들이 이거는 were? 과거의 were인가? 헷갈리는데 거기서 등장할 차례가 아닌데 라고 하면 요거일 가능성이 큽니다. We are 빠르게 were. 그리고요. on a tight budget 라고 했는데 요거는 빠듯한 예산에 속해 있다. 빠듯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tight, 굉장히 빠듯하고 우리가 옷 같은 것도 타이트하다라고 할 때 쫙 완전 잘 맞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예산이 타이트하다라고 하면 예산이 빠듯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we're on a tight budget. 이거는 우리는 예산이 빠듯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필요한 만큼의 돈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시간 표현 this month. 이번 달은 맨 끝에 넣었어요. 그래서 이번 달은 예산이 우리 좀 빠듯해. We're on a tight budget this month. 돈 쓸 일이 좀 있어서 여기저기 쓰다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가족회의에서 큰일 났어. 우리 이번 달 예산이 빠듯해. We're on a tight budget this month. 그 다음에 이제 뭐 앞으로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라고 가족회의를 시작해 주시면 되겠죠. 예산 빠듯하다. 이것도 정말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니까 함께 기억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지원입니다. 영어 문장으로 만들기 힘드셨던 분들 제가 정말 쉽고 간단하게 만드는 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매일 아침 요가를 합니다. 이런 문장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럴 때 고민하죠. 뭐부터 시작해야 되지? 이거 맞나? 하지만 주어 동사부터 차근차근 만들면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습니다. 볼까요? I do yoga every morning. 정말 간단하게 끝나는데 일단 주어 동사입니다. I do yoga. I do yoga. 저는 요가를 합니다. 누가 무엇을 한다. 일단 이것부터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물론 요가를 하다라는 거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를 탄탄하게 만들어두면 나중에 표현을 기억되는 대로 거기 넣어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고 영어 실력을 쌓아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요가를 하다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내가 방에서 태권도를 한다거나 요가를 한다거나 자기 수련과 관련된 스포츠는요. do를 사용해서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가를 하다는 do yoga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연습한다는 느낌의 practice를 사용해서 practice yoga 이렇게 해주셔도 괜찮아요. 자, 가장 먼저 I do yoga. 저는 요가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 every morning. 어디서 한다거나 언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뒤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언제나 우리가 핵심이 되는 건 주어 동사예요. 자, 매일 아침은 every morning. 그러면 저 매일 아침 요가해요. I do yoga every morning.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차근차근 마치 자전거를 탈 때 보조바퀴를 다는 것처럼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나중에 익숙해지고 문장 만드는 실력이 늘어나면 보조바퀴 떼버리듯이 제 설명 듣지 않고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10문장 같이 한번 해볼 거고요. 앞에서부터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식은 죽 먹기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식은 죽 먹기, 우리 속단처럼 쓰는 표현인데요. 영어에서도 비슷한 게 있어요. It's a piece of cake. 케이크 한 조각이다. 자, 여러분 케이크 한 조각 들어서 먹어보세요. 얼마나 쉬워요. 네, 그 정도로 쉬운 일을 말할 때는요. It's a piece of cake. 영어로 간단한 문장 만들기. 너무 어려운데요. 이게 나는 샤워를 했다. 뭐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제 미니멀 영어와 함께 매일매일 같이 듣고 내가 입으로 따라 말하고 이걸 반복한 겁니다. 그럼 나중에는 여러분들께서 해외여행 가자고 거기서 나보고 간단한 뭐 호텔에서 영어하거나 아니면 뭐 식당에서 영어 좀 할 수 있냐고? It's a piece of cake. 그거 식은 죽 먹기지. 너무 쉽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영어에서도 속담 같은 표현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유용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There's no other place like home.
제가 최근에 이거 배운 건데요. 집만한 곳이 없다. 바깥에서 막 돌아다니다 보면 집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편이죠. 자, 식은 죽 먹기. It's a piece of cake. 이런 하나의 덩어리로 하나의 문장을 그대로 기억했다가 나중에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두 번째는 산책가러 갈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영어로 해볼까요? I'm going for a walk. 자, 여기서 will, I will이나 I'm going to를 왜 쓰지 않았느냐 라고 할 수 있지만 I will도 물론 맞습니다. 나 산책할 거야.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 뭔가 결심해서 가야겠다라고 말할 때 보통 쓰는 거고요. 내가 언제 어디로 갈 건지 뭐 예약을 해놨거나 아니면 다 정해놨거나 이렇게 확정된 느낌은 be 플러스 ing, 우리가 흔히 하는 진행형을 사용해서도 미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산책 가다 일단 덩어리로 말해보면요. go for a walk. 산책하러 가다 go for a walk. 여기다가 I'm going for a walk. 형태 바꾸면 산책가러 갈 겁니다 라는 미래가 되는 거죠. 이게 아직 어려우신 분들은 I will go for a walk. 일단 이걸로 먼저 시작해 주셔도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 어떤 것이든지 좋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선에서 얘기하고 나중에 좀 익숙해지면 구분하는 것까지 가주시면 더 자세하게, 더 확실하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제가 당신을 안아요. 갑자기 길거리에서 재원아 안녕!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의심스러운 겁니다. 보통 미드나 영화 보면 파티에서 막 여자 주인공한테 Hi, Emily 이렇게 막 인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때 굉장히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Do I know you? 내가 너 알아? 보통은 Do you know me를 많이 쓰죠. 너 알아 라고 해서 Do you know 라고 했는데요. 주어만 바꾸면 돼요. Do I know? 제가 아나요? You, 당신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심스러우면 Do I know you? 내가 너 알아? 그러면 이제 우리 어디서 만났고 우리 같은 초등학교 나왔고 이런 정보들이 나오거나 정말 서운하다 이렇게 하겠죠. 저도 제일 두려운 순간이 모르는 번호로 전화 와서 받았는데 갑자기 재원아 하면서 막 얘기를 하면 분명히 뭔가 친한 것 같고 목소리도 좀 아는 것 같은데 이름을 잘 모르겠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거기서 번호가 저장 안 돼 있는데 혹시 이름이 했다가 이제 큰일 나죠. 네. 그런데 여기서 좀 의심스러운 상황은 괜찮아요. Do I know you? 제가 당신을 아나요? 이것도 나중에 영화 같은 데 나오니까 꼭 한번 주의 깊게 보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밤새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I stayed up all night. 뭐 놀다가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다가 뭔가를 하다가 이렇게 잠을 못 잔 상황이 있죠. 그럴 때 stay up 이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깨어있다라는 뜻으로 밤에 자지 않고 계속 깨어있는 걸 말합니다. 내가 과거에 깨어있던 걸 말하는 거니까 stay의 과거형인 stayed. I stayed up. 나 깨어있었어. 그리고 플러스 알파. 시간 표현 all night을 더했죠. 이렇게 길거리 가다 보면 전단지 같은데 뭐 all night 블라블라 하면서 나이트클럽 홍보하는 거 요즘에도 가끔씩 보는데요. 밤새도록 매일 밤이 아니라 밤새 뭐 저녁 8시, 9시부터 새벽 거의 4, 5시까지 밤 내내 이게 바로 all night이에요. 그래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잠을 자지 않고 밤을 꼬박 새웠다. I stayed up all night. I stayed up all night. 네, 일한다고 아침까지 한숨도 못 자는데 친구가 너 다크서클이 지금 턱 밑까지 내려왔어. 무슨 일이야? I stayed up all night.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하면 되겠죠. 내가 뭘 하면서 잠을 못 잤는지. 첫 번째 문장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나는 너를 탓하지 않아. 이거는요. I don't blame you. I don't blame you. 나는 뭐뭐 하지 않아. I don't.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나오면 가장 좋습니다. 네, 물론 탓하다, 비난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blame, 이 동사를 모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I don't 비난하다 you. 만약 이렇게 얘기했다면 영어의 어순이 아주 잘 자리 잡힌 겁니다. 문법으로도 잘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제 단어만 습득하면 실력이 훅 오를 수가 있습니다. I don't blame you.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뼈대가 되는 이 어순과 문법들은 꼭 우리가 몸으로 막 이게 학창시절 공부처럼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막 세밀한 거 하나하나 완벽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거든요. 그냥 뭐뭐 하지 않아라고 할 때 I don't 이걸로 시작하더라. 이것만 내가 기억하고 나올 수 있으면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겁니다. 널 탓하지 않아. 자, 문장으로 같이 한번 다시 연습해 볼게요. I don't blame you. I don't blame you. 자, 여섯 번째는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라고 하고 있고요. 영어로 하면 I'm proud of you. 그렇죠. 이거 뭐 성공 스토리를 다룬 영화에서 빠지지 않고 꼭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Be proud of. 누구누구가 자랑스럽다라는 의미죠. 이 문장은 기억했다가 우리 아들, 딸, 우리 직장 동료 혹은 뭐 형제, 자매 모두에게 쓸 수 있습니다. 너가 자랑스럽네. I'm proud of you. 어머니, 저 서울대 합격했습니다. I'm proud of you. 큰 성공부터 작은 성공까지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I'm proud of you. 너가 자랑스럽단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그거 좋은 기회 같아. 뭔가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들어보니까 뭐뭐인 것 같아. That sounds like a great opportunity. That sounds like. 여기까지 한 단어처럼 얘기해 주세요. That sounds like. That sounds like.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뭐뭐처럼 들리다. 뭐뭐인 것 같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상대방이 얘기를 하면 그거를 듣고 할 수 있는 리액션입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That sounds like a great opportunity. 좋은 기회, great opportunity. 그래서 붙여서 얘기하면 That sounds like a great opportunity.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리액션 표현은요. 뭐 okay, okay, good. 보통 이 정도 한국 사람들 많이 얘기하는데 정말 짧은 거, 뭐 진짜 okay나 you're welcome 같은 것부터 That sounds like a great opportunity. 조금 긴 것까지 이렇게 몇 개 알고 있으면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함께 연습해 주세요. 여덟 번째는 우리는 마감일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마감일을 다가오는데 일하기가 정말 안 되는 겁니다. 막 얘기하다 보니까 못 지키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We're behind on our deadlines.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We are 줄여서 were.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뭐뭐이다. 우리는 어떤 상태라는 거를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아직 발음이 조금 힘드신 분들은요. We are 이렇게 따로 해주셔도 되고요. 원어민들이 얘기할 때 이렇게 빨리 얘기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한 번씩 얘기하면서 좀 익숙해지시는 것도 좋습니다. Were behind on. 이거는 뒤처지다라는 의미로 마감 기한이나 일정에 늦어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behind on, 늦어지고 있어요, 뒤처지고 있어요. Our deadlines, 우리의 마감 기한을 의미하죠. 약속된 시점까지 일을 완료하지 못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까지 해주기로 해놓고 1월 2일, 3일, 4일, 5일 점점점 마감 기한이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쥐어뜯고 있으니까 친구가 와서 무슨 일이야? 뭐 고민 있어? 우리 있잖아. 마감일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어. We're behind on our deadlines. behind라고 해주셔도 괜찮고요. behind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강세가 뒤에 있다는 겁니다. behind. 여기 강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는 원어민에 따라서 be 하는 사람도 있고 be 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b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강세 부분에 팍 신경 써주시면 돼요. We're behind on our deadlines.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휴가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해볼까요? Our vacation is less than a month away. 굉장히 기분 좋은 문장이죠. 자, 사람 주어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our vacation, 우리의 휴가, 이게 주어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네, 주어가 I, you, 철수 이것만 익숙하다라고 하면 나중에 문장이 좀 복잡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휴가가 있는데 휴가가 어쩌고 저쩌고 막 관계대명사 붙이고 너무 복잡할 수 있는데 그냥 our vacation 얘를 주어로 둬볼게요. 그리고 나서
is less than a month away. less than, 뭐뭐보다 덜 있다는 거죠. 더 있다는 게 아니라 덜 있다는 겁니다. less than a month, 한 달보다 덜 있다는 게 되고요. away는 남은 거리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남은 시간을 좀 비유적으로 설명한다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홈팀이 있으면 away 팀 있죠. 저기 멀리 떨어진이라는 의미도 되고요. 남은 거리 away, 5 meters away 하면 5m가 남았다.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시간이 그만큼 남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less than a month away, 시간이 한 달 채 남지 않은 거, 그거를 표현할 수 있겠죠. 다 같이 해볼게요. Our vacation is less than a month away. 휴가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앞으로 휴가 얼마나 안 남았을 때 이 표현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10번째, 오늘 밤에 영화 보면 어떨까 하는데 라고 하고 있습니다. 뭔가 영화 보자 이게 아니고요. 상대방에게 제안을 부드럽게 전달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해 보세요. I thought maybe we could watch a movie tonight. 이렇게 돌려 말하고 있죠. I thought, 이거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난 이렇게 생각했어 정도로 봐주시면 돼요. 어떤 제안에 자신감을 강하게 이렇게 하자라고 하기보다는 내 생각은 이런데 라고 상대방의 의견도 좀 고려해주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maybe, 이것도 아마도라는 의미로 부드럽게, 제안을 부드럽게 만들고 있고요. We can,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런데 we could로 바꿔볼게요. can을 could로 바꾸면 할 수 있어가 아니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조심스럽게 말하는 게 되죠. 전부 다 합치면 아주 부드럽게 제안하는 게 됩니다. I thought maybe we could. 우리 뭐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이 정도 되고요. Watch a movie tonight. 영화를 보다 watch a movie, 오늘 밤 tonight. 오늘 밤에 영화 보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전체 문장이 오늘 밤에 우린 영화 볼 수 있어가 아니라 내 생각에는 말이야, 생각해보니까 우리 오늘 밤에 영화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좀 부드럽게 말하면 오늘 밤에 영화 보면 어떨까 싶은데 어떨까 내가 좀 생각해봤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막 진짜 당당하게 뭐 제안하는 상황도 있지만 조금 그럴 때 너무 바쁜데 영화가 너무 같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몸을 베베꼬면서 I thought maybe we could watch a movie tonight.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정말 쉽고 친절하게 영어로 말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상 속에서 많이 만나보는 문장들 10개 소개해 드릴 건데요. 가장 먼저 이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저는 보통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어요. 내가 언제 자러 간다는 문장인데 조금 길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앞에서부터 의미 단위별로 만들어 나가면 어려울 거 없어요. I usually go to bed at 10 p.m.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주어, 누구 얘기를 하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내 이야기를 하고 있죠? I가 됩니다. 그런데 그냥 나는 해요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저는 보통 뭐뭐를 합니다. 이 보통이란 느낌까지 더한다면 usually를 주어 뒤에 붙여서 함께 얘기해 보세요. I usually. 저는 보통 뭘 하는데요. 뭘 하냐면 잠자리에 들어요. 잠자리에 들다, 샤워를 하다, 혹은 뭐 영화를 보러 가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많이 만나보는 덩어리 표현들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자러 가다, go to bed. 그리고 at 10 p.m. 10시에 자러 간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시간을 콕 집어서 얘기할 때 4시, 11시, 3시 반 이런 것은 at가 잘 어울리거든요. 문장 많이 만들다 보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at 4, at 10 p.m. 이런 식으로 바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녁 10시라고 하고 있으니까 at 10 p.m. 이렇게 완성됐죠. 주어 동사부터 만들고 추가 느낌을 더해간다. 이 느낌으로 보시면 I usually go to bed at 10 p.m. 세 개의 의미 단위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순서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니까 꼭 소리내서 순서 생각하면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10문장 같이 제가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영어 문장 만들기 수업,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그건 별로 내 취향이 아니에요 라고 하고 있죠. 취향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It's not really my thing. 뭐 타입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정말 간단하게 원어민이 많이 사용하는 표현은 It's not really my thing. 그것은 아니다. It's not. 거기다가 really를 붙여서 좀 더 의미를 강조하고 있죠. 그거 정말 아니야. It's not really. 내 것이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이 취향이나 성향은 my thing으로도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거 혹은 잘 맞는 것을 가리키죠. 그래서 그거 내가 그렇게 막 별로 좋아하는 게 아닌데 It's not really my thing. 내 호불호를 확실하게 전달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죠. 이거는 하나하나 내가 영작하려고 하면 좀 어색해질 수도 있으니까 이 문장을 전체적으로 기억해 주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다 같이 해볼까요? It's not really my thing. 생일인데 정말 내가 하나도 안 좋아하는 걸 가지고 와서 너 평소에 이거 좋아했지? 선물이야 라고 하면 물론 이게 배려해서 어머 고마워 라고 할 수 있지만 솔직한 스타일이고 서로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이라면 Oh, it's not really my thing.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이번 주말에 무슨 약속 있어요? 라고 묻고 있고요. 영어로 해볼까요? Do you have any plans this weekend? Do you have 뭐뭐가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라고 뭐 직역하기도 하지만 뭐뭐가 있어요가 더 자연스럽게 많이 사용되니까 뭐뭐가 있어요? Do you have? 이렇게 연결해서 외우는 걸 더 추천해 드릴게요. 무엇이 있어요? Do you have? 어떤 물건이 있냐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여기서는 약속 있어? 계획 있어? 시간 있어? 라고 해서 any plans 이렇게 했죠. 이 plan이 단수로 사용하면 우리가 아는 그 계획이지만 plans 복수로 사용하면 뭐 어디 뭐 치과에 간다거나 아니면 친구랑 놀러 간다거나 뭐 앞에 뭐 공원에 산책하러 간다거나 이런 약속이나 내 일정 등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끼리 편하게 약속 있어? 일 있어? 라고 물어볼 때는 Do you have any plans? 이거를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this weekend라고 하면 이번 주말이죠. 그래서 이번 주말에 뭐 철수란 친구와 놀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전화해서 Hey 철수, do you have any plans this weekend? 너 이번 주말에 무슨 약속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는 거죠. 자주 만나는 친한 친구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자, 전화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뭐라고 하면 되죠? Do you have any plans this weekend?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냥 넘어가요 라고 하고 있죠. 네, 뭔가 이 상황을 너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속하지 말고 다음 단계로 가자. 이제 그만하고 지나가고 넘어가자. 이렇게 할 때 Let's just move on. Let's just move on.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이런 막 논쟁할 때, 막 진짜 필요 없는, 정말 막 소모되는 대화나 논쟁을 할 때, 한숨 쉬면서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자. Let's just move on. 우리 뭐뭐해요 라는 let'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안하는 거죠. 우리 뭐뭐 하자. let. 그리고 move on은 문자 그대로 말하면 이동하다라는 의미지만 여기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다. 특정 주제나 상황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시작을 하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just를 더해서 let's just move on. 이제 이 얘기 더 하기 싫다. 머리가 너무 지끈지끈하다. Let's just move on.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너 나한테 화났어? 이거 영어로 하면 Are you mad at me? Are you mad at me? 이렇게 되고요. angry도 물론 가능하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 많이 쓰는 게 mad거든요. 화난이라는 의미도 되고 삐진이라는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말 불같이 화난 게 아니라 그 전 단계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러면서 막 진짜 삐지고 화난 모습일 때 mad. Are you mad? 이렇게만 물어보면 그냥 너 화났어 라는 의미지만 콕 집어주는 at과 함께 사용하면 나에게 화났어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Are you mad at me? 뭐 뒤에 사람 바꾸셔도 괜찮아요. 너 철수한테 화났어? 라고 물으면
Are you mad at 철수? 영희한테 화났어? Are you mad at 영희? 이런 식으로 말씀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억울한 상황들 있잖아요. 나 진짜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 너 일부러 그랬지. 너 나한테 왜 그랬어? 뭐 이런 식으로 나에게 따져 묻는다면 아니야. I didn't mean to. I didn't mean to. 이렇게 억울함을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mean 하면 뜻하다, 의미하다, 의도하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I didn't. 나 뭐뭐 하지 않았어. 과거에 뭐뭐 하지 않았다. 이럴 때 뭔가 내가 진짜 툭 치면 나오듯이 I didn't. 이게 나오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문장 가장 앞에 있는 기본적인 문법은 정말 패턴처럼 말씀하시면 가장 좋아요. I didn't mean to. 내가 그걸 의도한 게 아니었다. 사실 이거 뒤에 패턴처럼 사용해서 I didn't mean to hurt your feelings.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 그거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었어. 뭐 이런 식으로 해줘서 괜찮지만 뒤에 빼고 그냥 이것만 말씀해 주셔도 충분해요. 자, 다 같이 그 상황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I didn't mean to. I didn't mean to. 그렇죠. 여섯 번째는 집에 가는 길입니다 라고 하고 있죠. 너 어디야? 너 집에 왔어? 이렇게 물어볼 때 집에 가는 길이다. 어디에 가는 길이다. 원어민들은 대부분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I'm on my way home. 뒤에 home을 빼고 그냥 I'm on my way. 저 가는 길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많이 사용하니까 꼭 외워주세요. I'm on my way. I'm on my way. 그리고 to 블라블라에서 어디로 가는 길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home 같은 표현은 to 없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그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냥 I'm on my way home. 나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집에 가는 길이에요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I'm on my way home. 그리고 home 빼고 I'm on my way. 이것도 단독으로 많이 사용하니까 정말 I love you. Thank you. You're welcome. Where is the restroom? 이런 것처럼 툭 치면 나올 수 있는 거에 넣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그는 밤 10시가 되어서야 숙제를 끝냈습니다. 이거를 원어민들은 고지고대로 직역하기보다는 10시까지도 숙제를 끝내지 못했다 라고 해서 He didn't finish his homework until 10 p.m. 이런 식으로 부정과 until을 사용해서 많이 나타냅니다. 직역하기보다는 이런 비스무리한 문장은 나중에 나오면 꼭 don't, didn't 이렇게 부정을 나타낸 다음에 until이랑 함께 사용해 보세요. 앞에서부터 해석해 보면요. He didn't. 여기도 나왔죠. 그는 못했어요. 네, 뭐뭐를 하지 않았다. didn't. 주어만 바뀐 거예요. I didn't도 되고요. 주어가 그가 되니까 he didn't. 그리고 그의 숙제를 끝내다. finish his homework. 한번 더 해볼게요. finish his homework. 그는 숙제를 끝내지 못했어. He didn't finish his homework. 언제까지죠? Until 10 p.m. 10시까지. until은 뭐뭐까지 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10시까지 쭉 끝내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다시 볼게요. 그는 숙제를 끝내지 못했어. He didn't finish his homework. 언제까지죠? Until 10 p.m. 10시까지. 이 말은 그는 밤 10시가 되어서야 숙제를 끝냈다.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인데 좀 다르게 표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한국말로 직역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꼭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전체 문장 다시 천천히 하면서 넘어가 볼게요. He didn't finish his homework until 10 p.m. 그렇죠? 여덟 번째는 이런 거 처음 봐요. 이런 것은 처음 봅니다. 영어로 I ha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정말 눈이 동그래져서 너무 신기해요 라는 표정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이런 거 처음 본다는 거 뭐죠? 이런 거 이때까지 본 적이 없어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네,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나타내는 현재 완료가 여기선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 부정 I have never BP 라고 하면 나는 절대로 뭐뭐 한 적이 없다입니다. 본 적이 없다니까 I have never seen. I have never seen. 그리고 anything like this. 어떠한 것은 어떠한 것인데 anything 이것과 같은. 여기서 like는 좋아하다가 아니라 뭐뭐와 같은이라는 의미예요. anything like this. 이것과 같은. 이렇게 두 번째 의미 단위가 되겠죠?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이것과 같은 거예요. I ha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I ha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요. 열쇠를 차에 두고 왔네 라고 말하고 있죠. 영어로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I forgot my keys in the car. 한 번 더요. I forgot my keys in the car. 이렇게 됩니다. 정말 간단하게 I forgot 주어 동사죠. 나 깜빡했네. 잊어버렸네. 뭘 잊어버렸죠? My keys. 내 열쇠를 잊어버렸고 그게 in the car. 차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한데 이렇게 해도 될까요? 라고 하는데 원어민들은 오히려 간단하게 말하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물론 I left my keys in the car. left를 사용해서 두고 왔다라고 해주셔도 괜찮지만 뭔가 두고 오거나 뭐 이거 어떻게 하거나 깜빡했다라는 느낌을 I forgot을 사용해서 정말 많이 표현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번 가져왔습니다. I forgot my keys in the car. 의미 단위별로 다시 하나씩 깜빡했어? I forgot. 뭐를 깜빡했냐면 내 열쇠들을 깜빡했네. My keys. 그게 어디 있지? 차 안이지. In the car. 이렇게 주어 동사부터 쭉쭉 의미를 확장해 간다고 봐주시면 돼요. 마지막 10번째는요.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있고요. 영어로 We're not there yet. We're not there yet. 이거는 거기에 도달하지 않았다. 물리적으로 도달하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목표에 도달하거나 원하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아직 남은 길이 있다는 걸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맥락에 맞게 사용해 주시면 돼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A, B, C, D 코스가 있는데 C까지 왔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A, B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We're not there yet. 우리 아직 거기까지 못 갔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여행 중인데 우리 아이들 많이 칭얼거리죠. 다 왔어? 다 왔어? 라고 할 때 We're not there yet. 아직 거기까지 못 갔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영어로 막 진짜 잘 말하고 싶고 막 샬라샬라 하고 싶은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 살짝 편하게 정도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너 원어민하고 똑같이 얘기할 수 있니? We're not there yet. 우리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겠죠. 다양한 상황을 생각하면서 얘기해보는 거, 감정입해서 얘기해보는 거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그래서 다 같이 해볼게요.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We're not there yet. 그렇죠.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송재원입니다. 그는 지금 헬스장에 있을지도 몰라요. 야, 철수 어딨어? 라고 할 때 우리가 이런 문장 한국어로 얘기하는 건 어렵지 않죠? 하지만 영어로 하려면 뭔가 이게 단어로 어려운 거 쓰는 것 같진 않은데 잘 떠오르지 않을 수 있는데요. 제가 3초 안에 말할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영어로 바로 얘기해 보면요. He might be at the gym now. 이렇게 됩니다. 자, 처음부터 보면 일단 주어, 누구 얘기를 하고 있죠? He, 어떤 남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 상태다 라고 하면 비동사를 사용해 주면 되는데요. He is, 보통 이 형태가 기본적인 비동사 형태인데 이렇게 하면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있어. 그냥 사실을 얘기하는 건데요. 근데 저는 확실하게 잘 모르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약 5대5 정도로 애매한 추측을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럴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might입니다. He might be 라고 하면 뭔가 내가 50% 정도 반반 정도의 확률로 그럴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거죠. He might be, 그는 아마
뭐뭐 할 거예요? At the gym. 헬스장에 있을 겁니다. 헬스장은 영어로 gym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장소를 콕 집어서 얘기할 때 at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at the gym. He might be at the gym. 그는 아마도 헬스장에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 now. 지금 말하고 있죠. 그래서 he might be at the gym now. 이런 식으로 주어부터 하나씩 의미단위 꺼내주시면 긴 문장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짧은 것부터 긴 것까지 이렇게 차근차근 알아볼 거고요. 이걸 반복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 뭔가 애매한 추측 might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고 바로바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그 연습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10문장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신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무슨 말인지 알죠?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영어로 You know what I'm saying? 네, 이거는 빠르게 정말 You know what I'm saying? 이걸로 많이 아셨을 겁니다. 진짜 한국어처럼 You know what I'm saying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하나씩 보면 You know, 너 알지? What I'm saying. What 주어 동사 문장 중간에 쓰이면 뭐뭐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What I'm saying. 내가 말하고 있는 것 이거 뭔지 알지라고 해서 You know what I'm saying. 빠르게 하면 You know what I'm saying? You know what I'm saying? 이런 식으로 내가 막 얘기하다가 상대방이 이해했는지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 되물어보는 아주 편한 느낌의 표현이에요. 뭐 격식 있는 자리에서 쓰기보다는 친구들끼리 편하게 쓰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뭔가 편안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You know what I'm saying? You know what I'm saying? 그렇죠? 약간 래퍼가 되는 느낌도 있네요. 두 번째는요.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가고 싶었던 나라에 가서 여행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밤에 이렇게 술 한잔 마시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This is the best day ever. 너무너무 즐거운 순간이죠. 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놀러 가시거나 정말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 인생 최고의 날이야. 너무 좋아. This is the best day ever. This is the best day ever.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This is the best day ever. 최고 좋은 날이니까 기분도 아주 업된 느낌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아쉽지만 가야 해요. 네, 시계 보니까 벌써 내가 가야 할 시간이 됐네. 이거 꼭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가야 돼요. 안녕 하기보다는 이 대화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 I'm afraid I have to go. 여기서 afraid 이거 두려워하는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I'm afraid of 이렇게 afraid of까지 사용해서 너가 무서워, 벌레가 무서워 이런 걸 말해줄 수도 있지만 여기서 그냥 I'm afraid 다음에 주어 동사가 이어진다면 아쉽지만 죄송하지만 뭐뭐 합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I have to go. have to는 반드시 꼭 해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나 꼭 가야만 해. I have to go.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I'm afraid I have to go. 참고로 afraid는 강세는 뒤에 있습니다. afraid가 아니라 afraid. afraid.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I'm afraid I have to go. 아쉽지만 가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번째는 즐거운 여행이 되기를 바랄게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요. I hope you have a nice trip. I hope you have a nice trip. 바랄 때 뭔가를 바래요. I hope. 이건 현실 가능성이 좀 있는 걸 말할 때 사용합니다. I wish I could fly. I wish를 사용하면 날고 싶어,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 이런 느낌으로 조금 현실감이 많이 떨어지는 걸 바랄 때 사용하는 거고요. I hope는 진짜 그럴 수 있는 것들을 보통 말합니다. You have a nice trip. 당신이 즐거운 여행을 가진다. 즐거운 여행을 보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걸 바라는 거는 hope가 더 잘 어울리겠죠. 그래서 의미단위 두 개로 나누면 저는 바랍니다. I hope
당신이 즐거운 여행이 되기를. You have a nice trip. 그래서 여행자를 길 안내라든지 아니면 뭔가를 찾는 걸 도와준 다음에 bye bye 플러스 알파 I hope you have a nice trip. 이것까지 해주면 완벽한 거죠. 나중에 외국인 만나면 꼭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5번째는요. 공원으로 가요. 이렇게 짧은 것들은 한 번에 3초 이내에 툭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Let's go to the park. 2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상대방에게 우리 뭐뭐 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제안은 let's go 하면 갑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가다도 있지만 뭐 공원으로 가다, 영화 보러 가다 이런 것들은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공원에 가다는 go to the park. go to the park. 공원으로 갑시다. 다 같이 해볼까요? Let's go to the park. 네, 우리 아들, 딸들 앞에 있는데 야, 놀러 가고 싶어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얘들아, 우리 공원으로 가자. Let's go to the park. Let's go to the park.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6번째는 이 테이블 옮기는 것 좀 도와주시겠어요? 라고 묻고 있고요. 영어로 해볼게요. Can you help me move this table?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의미 단위별로 나눠서 하면 정말 쉽거든요. 뭐뭐 해주시겠어요? I hope처럼 이런 것들은 툭 치면 can you? 툭 치면 can you? 뭐뭐 해주시겠어요? 바로 나오시면 되고요. 절 도와주시겠어요니까 can you help me? Can you help me? 플러스 move this table. 이 테이블을 옮기다. 그냥 도와주세요라고 can you help me만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특정 동작, 행동들을 도와달라고 할 때는 바로 동사의 원형으로 뒤에 이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를 도와주시겠어요? Can you help me? 더하기 이 테이블을 옮기다. Move this table. 연결하면 Can you help me move this table? 한 번 더요. Can you help me move this table? 이렇게 완성할 수 있는 거죠. 7번째입니다. 그 안경 그에게 잘 어울려. 칭찬만큼 좋은 건 없겠죠. 그래서 안경을 딱 쓰고 왔는데 평상시에는 좀 무서워 보이는 어떤 남자애가 갑자기 안경 쓰니까 온화하게 보는 겁니다. 와, 그 안경 걔한테 잘 어울린다. Those glasses look good on him. 한 번 더요. Those glasses look good on him. 일단 어떤 사물, 보통 뭐 옷이나 안경이나 이런 것들이 주어에 잘 등장하는데요. 안경은 태가 2개 있죠. 그래서 보통 복수 형태를 씁니다. 안경이나 양말, 신발, 청바지 같은 것들은 복수로 쓴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this가 아니라 that이 아니라 those glasses, that의 복수 형태인 those를 사용했습니다. 그 안경이 those glasses, 좋아 보인다. look good. 보통 사람한테 많이 얘기하죠. You look good. 너 좋아 보인다. 그런데 사물도 좋아 보인다 할 수 있어요. Those glasses look good. 그런데 그냥 안경 좋아 보여. 이런 말들은 많이 안 하죠. 누가 입거나 끼거나 썼을 때 좋아 보인다 라고 하려면 온 사람을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look good on him. 이거를 마치 하나처럼 부드럽게 연결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뒤에는 바꿔주셔도 괜찮겠죠? 뭐 철수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다면 look good on 철수. 아, 그 안경이 철수한테 잘 어울려. 혹은 그 안경이 영희한테 잘 어울려. Those glasses look good on 영희.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앞에 있는 주어만 바꿔서 그 셔츠가 잘 어울려, 그 모자가 잘 어울려, 그 귀걸이가 잘 어울려 다 말해 줄 수 있고요. 맨 끝에 있는 him, 요거를 her 바꾸면 그녀에게 잘 어울려. you라고 하면 너한테 잘 어울려. 사람 이름 넣으면 그 사람한테 잘 어울려. 이렇게 기본 표현을 배우고 바꾼다. 이렇게 하면 정말 많은 문장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8번째입니다. 선물이 마음에 들었다니 아우 다행이에요 라고 하고 있죠. 다행이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I'm glad you liked the gift. 이렇게 해볼게요. I'm glad. glad는
기쁜 아닌가요? 라고 했는데 물론 기쁜도 맞고요. I'm glad 주어 동사 이렇게 하면 뭐뭐해서 다행입니다 라는 의미로도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I'm glad. 다행이에요. You liked. 당신이 좋아하셨다니. The gift. 그 선물을. 그래서 뭐 어제나 며칠 전에 선물을 줬는데 들은 겁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걸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만났습니다. 선물이 마음에 들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시작하면 너무 좋겠죠? I'm glad you liked the gift. 이렇게 되는 거죠. 다행이다 뭐라고요? I'm glad. 이런 맨 앞에 등장하는 패턴들 내가 많이 알고 있으면 정말 문장 만들 때 그게 무기와도 같거든요.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무기, 저런 상황에서는 저런 무기. 확실히 말하는 게 달라질 겁니다. 선물이 마음에 들었다니 다행입니다. I'm glad you liked the gift. 이렇게 되는 거죠. 9번째는 왜 이렇게 늦은 시각에 깨어 있어요? 라고 묻는 겁니다. 보통 12시, 11시면 자는 사람인데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막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 깨어 있나? 이 질문은요. Why are you awake at this hour?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Why? 이유를 묻는 거죠. 왜? Are you awake? 여기서 awake는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Are you awake? 너 깨어있니? Why are you awake? 왜 너는 깨어있는 거야? 이렇게 첫 번째 의미 단위가 만들어지는 거죠. 너 왜 깨어있는 거야? Why are you awake? 한 번 더요. Why are you awake? 참고로 강세는 awake. 뒤에 주시는 편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냥 왜 깨어있어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뭔가 이 시간에 평상시와는 좀 다르게 그럴 때 at this hour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는 거죠. 뭐 갑자기 2시에 점심을 먹던 사람이 4시에 점심을 먹거나 아침에 7시에 아침 먹는 사람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있거나 이 시간에 왜 아침 먹어? 이 시간에 점심 먹고 있는 거야? 이 시간에 너 집에 왜 있어? 이럴 때 전부 다 at this hour 이거를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 덩어리 기억했다가 맨 끝에 붙여주기만 하면 돼요. 앞에 넣는 패턴도 있지만 이렇게 중간이나 뒤에 들어가는 것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기억했다가 넣어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늦은 시각에 깨어 있어요? 영어로 Why are you awake at this hour? 한 번 더 해볼까요? Why are you awake at this hour?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저는 추운 날씨에 익숙하지 않아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해볼게요. I'm not used to the cold weather. 네, 여기서 used to는 과거에 뭐뭐를 하곤 했다 아닌가요? 이거랑 많이 헷갈리시는데요. 그렇게 쓰려면 am이 없어야 됩니다. 그냥 I used to 이렇게 쓰셔야 돼요. 하지만 I가 아니라 I'm used to라고 하면 뭐뭐에 익숙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I used to 뭐뭐 하곤 했다. I'm used to 뭐뭐에 익숙하다. 네, 이거 형태가 비슷하니까 잘 기억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물론 헷갈리고 실수하면서 완벽에 다가가고 정확하게 쓴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나중에 실수해도 아이고 실수했네. 다음에 또 기억할게. 이런 식으로 좀 마음 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뭐에 익숙해졌냐면 I'm used to the cold weather. 낫을 빼면 추운 날씨에 익숙해졌어요 라는 의미가 되고요. I'm not used to the cold weather 하면 추운 날씨에 익숙하지 않다가 됩니다. 제 고향은 울산이거든요. 남쪽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따뜻한 편입니다. 근데 제가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고요. 군대는 더 위로 갔습니다. 저기 연천이라고 1호선 저 끝에 뭐 진짜 최전방 근처에 있거든요. 거기 가니까 울산에서 살던 제가 정말 몸이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있으면 익숙해지겠지. 하지만 1년 거의 11개월의 군생활 동안 전혀 익숙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I'm not used to the cold weather. 군대에 있을 때 맨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나 추운 날씨에 익숙해지지가 않네. 그게 바로 I'm not used to the cold weather. 익숙하다, 뭐뭐 하곤 했다. 요거 꼭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퀴즈는요. 그는 지금 헬스장에 있을지도 몰라요인데요. 자, 이 문장 마지막으로 한번 써보는 겁니다. 못해도 괜찮고 틀려도 괜찮습니다. 한번 해본다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지금 바로 댓글로 써주셔도 좋고요. 혹은 좀 어색하다 싶은 분들은 종이에 나중에 내가 배운 표현들 한번 써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릴게요. 마지막 숙제는 꼭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유용한 표현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